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직업이 파일럿이라 공항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근무지와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와이프는 없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이혼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이 바로 왜 이혼했는가? 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겪고 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참 많이 슬프고 상처가 된 일이었지만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딸아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과 함께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용아, 아버지가 이번 벌초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라던데 너 혹시 비행 가니? 아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가는 게 많이 줄어서 가능할 거예요. 매번 업체에 맡기시더니 웬일로 이번에는 직접 하신대요? 그러게 꿈꾸신 뒤로는 그러네. 꿈이요?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래요? 아니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니? 근데 생전 꿈에 나오지도 않던 양반이 얼마 전에 자기 꿈에 나와서는 널 안고 크게 호통을 쳤다는 거야. 진짜요? 무슨 그런 꿈을 다 꾸셨지? 그러니까 내 말이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호통만 치시더래. 땅이 다 울릴 정도로. 그래서 걱정되셨나 보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겠는데?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계실 리 없지. 그렇지. 아무래도 좀 걸리나 봐. 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잘릴 걱정은 없어요. 난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다행이다. 그럼 저녁엔 뭐 하니? 저 오늘 휴무라 집에 있지요. 왜 맛있는 거 해주게? 응. 말 나온 김에 본가로 건너와라. 너희 아버지 계속 너 얘기하네 와서 저녁도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오케이, 지금 준비해서 건너갈게요. 저녁 메뉴 뭔데요? 너 좋아하는 오삼 불고기 조심해서 와라. 저는 공무원이신 아버지,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되었고 재산 불리기를 좋아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했고 유학도 다녀와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파일럿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옛날 분답지 않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덕분에 제 밑으로 동생들이 3명이나 더 있었고 외롭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자연스레 언젠가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고 있었죠. 그렇게 제 나이 30이 되던 해에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은지 씨 또 보네요. 비행은 할 만해요? 네. 덕분에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기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팀에서 과격하거나 별로인 사람들은 없어요. 다들 정말 가족 같고 친구처럼 지내서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박 주임님이 언니같이 잘 챙겨주세요. 비행하는 데 있어서 힘든 건 없죠? 필요한 거라든지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그럴게요. 기장님이 모는 비행기는 특유의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내 방송해 주실 때마다 손님들이 어찌나 반응이 좋은지 몰라요. 와, 정말 그래요? 하긴 제 목소리가 좋긴 하죠. 그나저나 이번에는 아예 우리 팀으로 배정받은 건가 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엔 실습이었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했더니 여기로 배정받았어요. 저는 영광입니다. 아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은지 씨 같은 인재가 우리 팀에 왔으니 그게 더 영광이죠. 그나저나 기장님, 혹시 오늘 비행 끝나고 한국 복귀하면 휴가라고 하셨는데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어디 가거나 그럴 건 아니고 집에서 쉬엄쉬엄 못다 한 일도 하고 오랜만에 대청소도 하고 겸사겸사 쉬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럼 데이트 하실래요? 실습 때 도와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고 따로 커피 한 잔 하고 싶어서요. 뭐 나쁘진 않죠. 그럼 날 한번 잡아봐요. 휴가 기간엔 주로 집에 있거나 친구들 만나고 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편한 시간으로 잡아요. 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근무하던 항공사의 새내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새내기답지 않게 싹싹하고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특유의 미소가 예쁜 사람이었죠. 같은 팀으로 배정받아 함께 비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조용한 편이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첫 데이트는 동네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 한 잔이 시작이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비주얼 커플로 불릴 만큼 유명한 사내 커플이 되었고 2년 정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저도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은지한테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들 같다고 생각하시고 편히 대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그나저나 우리 사위는 듣던 것보다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좋네. 우리 은지가 한눈에 뿅 갈만했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한눈에 뿅 갔다고 그래?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내고. 어머, 계집애야. 둘이 결혼한다면서 아직도 그런 게 부끄러워? 원래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 표현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어머니, 그나저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지랑 교제 중인 김한용이라고 합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왔어요. 무슨 그런 인사를 해. 요즘 사람들 말로 상견례 프리 패스상이구먼. 파일럿에다가 집안에 돈도 많다며?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누가 보면 내가 돈 노리고 결혼하는 줄 알아.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이거사 말도 못하니? 그럼 돈 많은 걸 많다고 하지 뭐라고 해? 김서방, 내가 이렇게 직설적이야. 옛날 사람이라 조금 그렇네. 이해합니다. 역시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나저나 자네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으니 내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결혼할 여건은 마련해 둔 건가?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라던가 집이라던가 하는 문제 말이야. 네, 물론이죠. 얼마 전에 청약받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거나 그러실 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시집 가서 힘들다는 소리 하면서 살면 내 마음이 참 속상할 것 같아서 말이지. 엄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얘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래, 자기야.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지.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게. 아무튼 어머님,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어둔 돈도 충분하고 설마 제 식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맡겨주세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은지 좋아해 주셔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면 다 지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럼 인사는 언제쯤 드리러 갈 생각이야? 아마 빠르면 돌아오는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지 싶습니다. 그렇구나. 아무쪼록 우리 은지 잘 부탁하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화기애애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도 잡고 결혼 준비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니 무지 떨리고 설레더군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고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돈과 아이 문제에 집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걱정되는 게 많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전 한용이 엄마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사돈, 처음 뵀는데 몇 번 본 사람 같네. 너무 익숙하다. 그러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될 인연인가 봅니다. 그래서 남다른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저희 쪽에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우리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했던 거지만 없이 결혼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혹시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서방 말로는 청약받은 아파트가 있다던데. 네, 맞아요. 근데
애들 직장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생각 중이에요. 제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딸아이 혼자 키워온 입장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요. 장모님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요즘 신혼부부 대출 잘 나오니까 적당히 대출 받고 모아둔 돈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대출을 받자고? 일이천도 아니고 몇 억 할 텐데. 난 우리 딸 시작부터 빚잔치 하는 거 싫습니다. 혹시 여건되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하는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하면 좋잖아요. 원하시면 신혼집은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예단은 그만큼 해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결혼은 여자가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육아는 우리 딸 몫이 될 텐데. 살면서 필요한 혼수 정도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각자 쓰던 것도 있고 하니 굳이 돈 들일 필요 있나요? 엄마, 그런 억지가 어딨어. 대출이야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빚 없이 집을 어떻게 사?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안 사돈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육아가 비중을 더 차지하는 건 맞으니까요. 저도 새아가처럼 귀한 사람 며느리로 맞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된 거죠. 어차피 한용이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직장 근처로 아파트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어머, 역시 사부인은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그리고 아이는 바로 갖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적당히 신혼기간 보내고 갖는 게 좋겠죠? 엄마, 제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저 결혼시키시다 보니 걱정되는 게 많으셔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 부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우리 집은 너도 알다시피 뭘 따지거나 하는 집안은 아니야. 너희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아이 키우는데 정말 힘들다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예쁘게 살게요. 한용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왜요? 오늘 상견례를 하면서 사돈 되실 분 살펴보니까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말이다. 돈돈 거리는 거 하며 들어보니 막상 자식 결혼시킬 준비는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결혼하면 생활비 보태주고 그래야 하니? 에이,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어머님도 일 다니시는 거로 알아. 평일에는 아는 분이랑 같이 부동산 근무하시고 주말에 가끔 식당에서 일하셔. 그러니 이 엄마는 아무래도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도대체 뭐가? 너도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들었잖니? 그래, 옛날 마인드로 집은 남자가 살림은 여자가 한다 쳐. 근데 시대가 어느 땐데 대놓고 집을 운우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 없다고 막무가내고. 엄마,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뭐. 지난번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장모님은 저축이나 이런 거에 흥미가 별로 없으시대.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르니. 그건 그렇지.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렴. 엄마는 이 결혼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더구나. 그리고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도 나서려는 거 보면 살면서 참 골치 아픈 일 많을 것 같아.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다. 아무렴요. 엄마, 그래도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선택한 거고 후회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니? 네, 그러니 믿고 맡겨주세요. 속 썩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니? 대신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 후 엄마는 장모님이 참 많이 신경 쓰인다며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혹시나 해 신혼집을 구매하면서 명의는 제 명의로 구매했어요. 그 뒤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가구며 식기류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니 기쁘긴 한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취향을 맞추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의견 충돌 없이 무난히 모든 준비를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주변에도 인사를 드리니 저희는 천생연분이라며 많은 축하를 받았죠. 자기야, 오늘 우리 신혼집 계약했어. 우와, 정말? 지난번에 말했던 그 푸르지오 아파트 맞지?
평수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8평형이면 나중에 아이 태어났을 때도 적당히 살만한 것 같아. 구조가 상당히 잘 빠졌더라고. 가구 배송 예약해도 될 것 같아. 봐둔 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구조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러지 뭐.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했던 모임 언제라고 했지? 아, 브라이덜 샤워? 그거 이번 주말이야. 결혼 한 달 남아서 정신없지만 친구들이 꼭 해주고 싶대서. 그래.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계좌로 100만 원 보냈거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기죽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돈 써. 모자라면 이야기하고. 와, 자기 진짜 짱이다. 근데 어디서 해? 말했잖아. 제주도 간다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카페 차렸는데 이번에 민박집도 개업한다고 했거든. 근데 내 결혼 기념 파티도 해준다고 하네. 좋겠다 정말. 비행 스케줄도 없으니 잘 놀다 와. 결혼하면 이래저래 피곤할 거니까. 알았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이랑 아버님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같이 백화점 가서 골라줄 수 있어? 아무래도 크기는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 놓았지. 결혼해서도 자기가 버는 건 알아서 잘 저축도 하고 요령껏 써.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여자가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뒷주머니는 차고 있어야 한다고. 그게 가정의 평화라나 뭐라나. 난 깊게 관여할 생각 없어. 우리 공동으로 각출하기로 한 생활비 50만 원만 제외하고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역시 자기야. 꼼꼼하고 세심하고. 백화점 같이 가줄 거지? 나 친구들 만나고 그 이후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까지 생겼고 입덧이 심한 바람에 몸이 많이 상한 아내는 결국 퇴사를 했어요. 힘든 임신 기간을 지나 아이를 출산한 뒤 육아 지옥을 맛보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양가 어른들도 딸아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왔는지 아이가 2돌이 지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집안일이나 귀찮은 일은 점점 저에게 맡기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 모임을 한다거나 여행도 다녀오고 아주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육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 그런 거라 생각했더랬죠. 하지만 얼마 뒤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게 된 계기가 발생합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절친이 느닷없이 술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온 겁니다. 한용아, 나 민재다. 결혼식 뒤풀이 이후로 못 만났네? 너 시간 되면 지금 나올 수 있냐? 와이프도 친구들이랑 여행 갔고 어차피 나 혼자라 나가는 건 문제없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줄게. 내가 어디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하겠고 네 생각밖에 안 나더라. 내가 너희 동네로 가면 15분 정도 걸리거든? 지금 당장 만나자. 그래 와서 연락해. 내가 문자로 술집 주소 찍어 놓을게. 민재야, 무슨 일이야? 너 얼굴에 대놓고 근심 걱정 가득하다고 쓰여 있어. 나 오늘 결혼 2주년이다. 임마, 이런 날에 재수 씨랑 같이 있어야지. 나랑 시간 보내면 되냐? 나도 그러려고 했지. 2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장모님한테 윤아까지 맡겨두고 호텔이며 식당까지 다 예약했는데 이혼하려고. 잠시만,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왜 그러는 건데? 윤아도 내 자식이 아니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유나도 네 자식이 아니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너 증거 있어? 야, 내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받아보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 글쎄 유진이가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놀러 나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할 때마다 풀어줬거든?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니까 배려했단 말이지. 근데 그 시간에 남자. 그니까 유나 친부를 만난 거더라고. 헐, 그게 정말이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유진이 걔 그 사실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한다고 하는 거라고. 장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진짜 웃겼어. 뭔가 벌써 그걸 눈치챘나? 하는 느낌인 거 있지? 와, 진짜 너무한다. 나 촉 좋은 거 알지?
재수 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더라. 재수 씨랑 유진이랑 대학 동문이기도 하니까 곧 소식 들을 수도 있어. 나 그냥은 안 넘어갈 거거든. 야, 어쩌게. 뭘 어째? 동창놈이랑 짜고 나 갖고 논 건데 나도 제대로 복수해줘야지. 그 연놈들 직장에 다 뿌릴 거야. 쪽팔린 거? 그거 한순간이야. 나 한 번 한다고 결심하면 하는 거 알지? 그래도 적당히 해라. 고소당하면 어떡해? 고소해 볼 테면 해보라지. 이혼 안 가고 소송으로 갈 거야. 상간남 소송도 물론 할 거고. 아휴, 정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아무튼 넌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길 바란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다들 모르게 한 번씩 유전자 검사해 본다더라. 에이, 그래도 같이 산정이 있지. 그 사실 알면 엄청 배신감 들 것 같은데? 같은데? 그거야 한순간이지. 평생 모르고 바보처럼 사는 것보단 안심하고 사는 게 낫지 않아? 어휴. 아무튼 참 심란하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기에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는 친구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비행을 마치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아내가 거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통화 소리를 듣는데 점점 제 온몸이 떨리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웬 남자와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딸아이 이야기를 하며 심각하기도 했다가 이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며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까이 가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척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시켜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미 오래된 사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막힌 사실에 사진과 동영상까지 받아보는데 둘이 모텔, 호텔, 술집 안 간 곳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전부터 만나온 건지 처녀 파티를 한답시고 갔던 제주도도 그 남자와 갔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혹시나 해 딸아이와 제 유전자 검사도 의뢰했는데 딸이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내내 술만 퍼부었던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기 아파서 응급실 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나 친구네 집에서 술 한잔 했어. 연락도 안 왔구먼. 무슨 연락을 했다고 그래? 지금 술 마셨다고? 내가 당분간 술은 자제하라고 했잖아.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 이혼이야. 이혼. 그래, 당신 말 참 잘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술에 취해서 맛이 갔네. 갔어.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당신 술 마셔서 못 들어오니까 이따 집에 가서 봐. 내가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뭐라고? 어쩜 그렇게 뻔뻔해? 네 새끼가 아프다고. 갑자기 열도 나고 애가 처져서 데려왔는데 어쩜 그렇게 한량처럼 있냐? 너 제정신 아니네? 나 술 딱 한 잔 했다. 그리고 걔 애가 내 애도 아닌데 왜 가야 해? 뭐? 라고 했어? 지금?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혼하든가. 어? 그냥 이혼하자고. 진짜 왜 그래?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결혼 전이야. 네가 누굴 만나고 다녔든 상관없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르지. 더군다나 애도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뒹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떡해. 이거 나 아니야. 누가 나 모함하려고 수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애길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 설마 나 못 믿는 거 아니지? 못 믿겠어. 이미 그쪽에서 너 만나왔던 거 다 시인했고 설아랑 나랑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없단다? 이건 뭐로 설명할래? 당신 나 몰래 유전자 검사도 했어? 어쩜 나한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어? 수모?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젠 내가 널 망쳐놓을 차례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날 박는 대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각자 부모님들한테 이혼 사실 통보하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야, 야,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물불 안 가리고 온갖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활하게 이혼이 성립될 것 같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걸었고 양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노발대발하시던 부모님도 딸아이가 불쌍하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전전긍긍하셨죠. 그리고 웃긴 건 장모님은 마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와서 어쩔 거냐? 라는 눈치셨어요. 아내는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흔쾌히 도장까지 찍어주더군요. 그러더니 위자료 따위도 필요 없다며 편지 하나 달랑 남겨두고는 아이까지 두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와서 폭 안기는데 그때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이에게 미안함과 더불어 못할 짓을 해버린 것 같아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위해 애써 참자며 절 달래주셨죠.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흐르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제 와이프 아니냐며 인터넷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물건 같은 걸 공동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놓고 바람 피웠던 그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좋은 엄마, 행복한 엄마 이미지로 육아용품을 팔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길래 못다한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고 아직 시효기간이 남아있는 상간남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짓이냐니. 그땐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도 복수라는 걸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진짜 미친놈이구나.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나는 하루하루 피 말라갔다 겨우 회복됐는데 너는 이미지 세탁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용을 쓰더라? 나름 유명하던데 이번 일로 타격 좀 크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광고 수수료나 위약금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다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잘난 남자한테 네 인생 구제해달라고 해봐. 어차피 둘이 잘 어울리는데 설아는 내가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설아 내가 데려온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혼 유책 사유가 너한테 있는데 무슨 애를 데려간다고 난리야? 그리고 설아, 그 남자애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와, 떠본 건데 진짜인가 보네. 너 정말 대단한 여자였구나. 당황하는 걸 보니 정말 그 남자 자식도 아닌가 보네. 너 얼마나 문란하게 놀았던 거야? 아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필요한 말만 해. 아무튼 정리해서 말해줄게. 인터넷에 올린 글 내릴 생각 없어. 그리고 고소해도 좋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취하할 생각 없어. 위자료는 내가 되려 너한테 받아야 했던 거 알지?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고. 그거 생각해서 아주 거하게 뜯어내야겠다. 나랑 의견 조율해버렸으면 그 남자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더 이상 비밀 따윈 숨겨줄 생각 없거든? 어디 너도 한번 인생 망해봐라. 여보 제발. 누가 네 여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무튼 곧 보자.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아주 제대로 물먹여버렸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퍼질 대로 퍼졌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상간남 소송을 통해 저는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내부 분열이 일어났는지 물건을 판매하던 계정도 사라지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종종 장모님이었던 그 여자의 엄마가 문자로 엄청난 욕을 해대긴 하지만 속이 참 후련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바보 같다고 해요. 누구의 딸인지도 모를 아이를 친딸처럼 키운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험한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아이를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보고 살 용기도 없거니와 이미 아이와 헤어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만큼은 평생 비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미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엄마와는 접촉을 일체 금지시킬 거예요.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도 제출했고 저와 별도로 이혼한 뒤에는 그 어떤 참견이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직접 각서까지 썼었거든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며 상처 안 주고 행복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이 오기만을 바라며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아마 끔찍히 아끼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화를 내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